오늘 이야기는 절대로 죽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세상엔 결코 죽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988년 발견된 바다에 산 홍해파리가 대표적이죠. 이 동물은 병에 걸리거나 잡아먹히지 않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것들은 공포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만약 절대로 죽지 않는 것들의 범위를 관념의 세계까지 넓히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식할 정도로 많은 괴물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수는 남자친구와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사흘 동안 쉬었다 올 계획이었다. 10년을 사귄 사이이지만 두 사람은 아직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그렇다고 둘 다 비혼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바닷가에 도착할 무렵 그녀가 운전 중인 남친에게 물었다. 왜 나랑 결혼하자고 하네? 새삼스럽게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 내 고집이 너무 세서 그런 거지? 맞지? 아닌데 아니긴. 우린 그냥 민기적거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게 뭐 나쁜 건가? 헤어지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뭔 소리야? 왜 헤어져? 넌 참 끈질겨. 이따 펜션에서 네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해줄게. 정말? 그래, 일단 먹자고. 그런 다음 우리 문제를 생각해보지 뭐. 두 사람은 해변에서 놀다가 그곳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어느 산으로 갔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지수 부모의 유해가 뿌려진 곳이었다. 산 밑에 허물어져가는 사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4년 만에 그곳을 찾은 지수는 자신이 유해를 뿌린 언덕배기 주위에 키 큰 잡초들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았다. 짙은 그늘을 드리운 그 잡초들 때문에 조금 우울해졌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언덕에 앉은 채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은 동갑이었는데 살아 계셨으면 65세가 됐을 것이다. 잠시 옛 추억에 잠겨있던 그녀는 어두워지면서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지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에 다시 오른 두 사람은 그곳에서 가까운 숙소를 향해 떠났다. 숙소는 외딴 곳의 펜션 독채였다. 남친은 해변의 호텔이나 콘도에서 자자고 했으나 그녀는 자신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은 그곳에서 묵자고 우겼다. 사진 속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이다. 또한 깊은 산중이라 때묻지 않은 자연을 만끽하리란 기대감도 있었다. 실제로 와보니 날이 어두워져 잘 보이진 않았지만 자연의 풍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실내도 예상외로 너무 깨끗했다. 벌레들도 보이지 않았다. 주인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늙은 사람이었다. 그는 안내사항을 대충 말하더니 차를 타고 사라졌다. 주인이 떠나자 남친이 어디선가 낫을 집어들고 왔다. 다 좋은데 풀들이 너무나 많아. 나쁜 김에 제초나 좀 할게. 날이 어두운데? 저 달빛이면 충분해. 내가 군대 있을 때 주말마다 막사 주위의 풀들을 모두 저 세상으로 날려보냈거든. 그래서 내 별명이 잡초 저승사자였어. 이 정도는 30분이면 끝나지. 그때 망태기를 둘러맨 어떤 할아버지가 펜션 앞을 지나면서 말했다. 뽑지 마. 그럼 더 자라나. 그러자 남친이 대꾸했다. 네, 그럼 또 뽑으면 되죠. 지수가 짐들을 정리하는 동안 남친은 제초를 끝내고 안으로 들어와 닭볶음탕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수는 안락함을 느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그 안락함에 배어든 따분함도 느꼈다. 다시 10년이 흘러 폭삭 늙어버린 자신과 남친의 모습도 떠올랐다. 다음날 아침 지수는 남친의 큰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말도 안 돼. 무슨 일인데? 저 밖을 봐. 풀들이 도로 자라나 있어. 어제 다 잘랐는데. 밤새 비라도 왔나? 아니 그래도 저건 말이 안 돼. 열받은 남친은 다시 낫을 들고 제초를 시작했다. 지수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마치 칼춤을 추듯 풀을 베는 남친을 바라보았다. 얼마 후 바닷가로 떠난 두 사람은 그 근처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저녁거리를 사들고서 해질 무렵에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먼저 들어간 남친이 비명을 질렀다. 잠시 후 지수는 귀신에 홀린 기분으로 마당의 수북한 풀들을 바라보았다. 주인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이 안 터졌다. 지수는 어제 펜션 창고에 들어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창고에서 제초제를 본 것 같아. 근데 뿌려도 금방 안 죽겠지? 그래도 뿌릴래.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 두 사람은 창고로 갔다. 남친은 제초제를 보고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엄청 센 불법 제초제야. 석유통도 보였다. 그 옆엔 길이가 1m쯤 되는 벌목도도 있었다. 그 위에 선반엔 너풀거리는 종이 쪼가리가 붙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을 읽었다.
그냥 놔둬라. 함께 사는 도리밖에 없다. 남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풀에 대한 얘기일까? 알 수 없지. 바퀴벌레나 쥐에 대한 얘기인지도 모르지. 아니면 어떤 지긋지긋한 인간에 대한 얘기인지도. 지수는 제초제를 들고 나가려는 남친에게 말했다. 그냥 놔둬. 그냥 내일 아침 일찍 여길 떠나자. 아니, 저놈들한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야. 제초제를 들고 나간 남친은 열심히 제초제를 뿌려댔다. 그렇게 열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저녁을 먹은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와인을 마셨다. 풀 때문에 예민했던 신경이 서서히 풀렸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키스를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수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거실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파도처럼 넘실대는 풀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것들은 사람 키만큼이나 자라나 있었다. 두 사람은 공포에 휩싸였다. 지수는 펜션을 당장 떠나고 싶었지만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동틀 때까지 버티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지수가 남친에게 말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아까 네가 뿌린 건 제초제 약통에 든 성장 촉진제였던 거야. 아니, 그래도 저렇게 빨리 자란다고? 남친은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창고에서 꺼낸 벌목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번쩍번쩍 허공에서 빛이 튀었다. 긴 칼에 잘린 풀들이 마구 휘날렸다.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제 전파가 터지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휴대폰을 연 지수의 얼굴이 금방 일그러졌다. 잊을만 하면 다시 울려오곤 했던 어떤 목소리 때문이었다. 너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 때문에. 제발 꺼지세요. 지수는 전화를 끊었다. 상대는 오래전에 다녔던 회사의 전무이사였다. 회사 대표의 아들이기도 한 전무는 그녀 때문에 회사가 망했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었다. 지수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못 받고 억울하게 쫓겨난 바 있었다. 그 후 고소를 하였고 다른 한편으론 그 회사가 만드는 식품이 매우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을 여러 매체에 고발했다. 그렇게 15년 넘게 끈질기게 싸워온 그녀는 비록 금전적으로는 이득을 얻지 못했지만 그 회사의 악덕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보복엔 성공했다. 지수는 집주인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전파가 또다시 안 터졌다. 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남친이 안 보였다.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굽이치는 풀들이 창문을 마구 두드렸다. 욕실 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욕실로 달려간 그녀는 그곳에 깨진 창문을 타고 풀들이 히드라의 촉수처럼 넘실대는 것을 보았다. 문득 그녀는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갑자기 이 모든 비현실적 상황이 코미디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풀들을 향해 외쳤다.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죽어.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담배 한 대를 피웠다. 꽁초를 발로 비벼꾼 후 창고로 갔다. 그곳에서 꺼낸 석유를 집안을 돌아다니며 뿌렸다. 그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집안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집 밖으로 나온 그녀는 몸을 휘감는 풀들을 헤치며 전진했다. 풀줄기에 묶인 남친의 모습이 보였다. 몇 걸음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어느새 집 밖으로 나온 화염이 풀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남친에게서 등을 돌린 채 도망쳤다. 뒤에서 남친의 비명이 몇 차례 울렸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달렸다. 얼마 후 그녀는 언덕배기에 오른 채 먼 발치에서 불타오르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집주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외쳤다. 저런 곳을 빌려주다니. 반드시 피해 보상을 받을 거야.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자신이 와 있는 곳이 부모의 유해가 뿌려진 산이었기 때문이다. 거친 바람을 타고 춤추는 화염은 그녀가 있는 곳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